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동지가 조국 해방 79돌 전에서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메드베제브 위원장 동지는 전 세대들이 마련한 친선과 선린의 전통에 토대하여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와 조선노동당 사이의 결실 있는 호상협조가 이 위협 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새로운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총리사회에 답전을 보냈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총리사회 앞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국 해방 79돌 즈음하여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 전 러시아 정당 통일러시아 위원장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 동지가 축전을 벌이온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피어린 항일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그 뿌리가 마련된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손의 전통이 굳건히 계승될 것이며 조로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두 당 사이의 호상협조가 더욱 심화 발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주최 113 2024년 8월 17일 평양.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마음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속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이 일도소인 지 10년이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최 103 2014년 8월 12일 완공 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직원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대같은 은정을 뜨거운 격정 속에 다시금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날 덧배 형식의 초고층 살림집을 바라보시며 외벽에 타일까지 붙이니 정말 멋있다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설계의 요구대로 건물의 외벽에 열선 반사판 유리까지 씌우면 더 멋있을 것이라고 머지않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친오보이의 다심한 사랑으로 살림집의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벽면과 바닥면 처리를 잘할 때 대한 문제, 복도와 전실 사이의 출입구 기둥을 특색 있게 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곳이라면 소소한 곳이라도 빠짐없이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새 집에서 살게 될 교육자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인재 육성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전심할 수 있게 해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제가 사업상 용무로 잡아준 나라의 어느 대학에 가서 해당 대학 교수들과 이 사업을 하면서 그들과 이제 생활상 이야기를 나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제가 미래과학자거리의 고급 살림집에서 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네는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국가로부터 그런 살림집을 그저 받을 수 없다. 당신은 국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길래
그런 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의하는 청소에서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군방 속에 앉혀내와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훌륭한 이런 살림집을 무상으로 배려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연구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과 같은 살림집들을 교원 연구사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은정 속에 어리온이요 미래과학자 고리가 현대 문명의 본보기 고리로 훌륭히 일도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있는 마다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나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일심난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중앙련이 제8기 제10차 선언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를 연중에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천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방송 분변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 결속의 돌파구라고도 할 수 있는 물길굴 건설에 총용량이 집중되고 있는 속에 대흥부육지도국 요단에서 이미 맡은 물길굴 공사를 끝낸 데 이어 새로운 공사 과제를 맡아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걸리고 있는 문제가 도로를 빨리 제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철저히 우구해서 건량기 능력 제거와 암률 상태와 속수량을 고려한 공정에 따르는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결속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대흥부육지도국 요단원의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맡은 대상공사 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단위들에서 자기 단위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원림 경관을 이채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는 실내 공간과 자연스럽게 융합된 녹화 환경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식당은 실내 곳곳에 산물고기 수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저들과 잘 어울리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손님들에게 친환경적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참대나무들은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수저 옆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빛에 대한 여구성이 다른 것만큼 우리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기본 빛이 잘 드는 저기 창문 주변에 배치했고, 그늘진 것들에는 반그늘성 식물들을 배치했습니다. 빛이 좋게 드는 것들에는 빛을 보충해주고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자외선 등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한편 넓은 공간들에는 고추 크게 자라는 식물들을 배치하고, 로대에서는 천남 동굴과 전란을 비롯해서 드림성이 있는 식물들을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물마다 고유한 모양새가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대동강구역 공원 유원지 관리소에서는 부지 면적의 60% 이상이
아름드리 나무들로 덮여있는 사동공원의 자연경관이 더 살아나도록 원림 조성 사업을 계획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처녀구류의 관상적 가치가 높은 원림 수종들과 곳곳에 수천 포기의 화초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공원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식물원 관상식물 상점에서는 수백 종의 관상식물들을 원리학적 특성에 맞게 전시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식물들에 대한 봉사와 함께 원림 녹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9월 사이가 식물들이 성장이 제일 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관상식물 상점에도 식물 포기수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식물들을 배치할 수 있게 자연적인 나무 동굴을 형성한 화분 독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식물류, 꽃피는 화초류, 들이오는 식물들과 야외 식물류, 이렇게 식물들의 특성에 맞게끔 따로따로 전시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매 식물의 재배 방법과 어떻게 가꾸면 관상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배우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는 고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원산시에서는 해안공원을 새로 개건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의 풍치를 돋구며 사람들에게 보다 깨끗한 생태 환경과 문화 정서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원에 수만 그루의 소종이 좋고 관상적 효과가 높은 나무들과 꽃돌기 나무들을 심고 특색 있는 장식 독대들과 휴식토들도 새로 꾸려놨습니다. 우리 원산시는 이 해안가를 따라서 유원지, 유의장,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경치 좋은 곳이 많은데 우리 해안공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도원이 설밭과 해수욕장이 기본이라면 우리 해안공원은 원림성이 나무들, 지피식물로 원림력화된 그야말로 특색 있는 원림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귀한 수성이 나무들만 해도 17종에 38,600원이나 심었습니다. 녹지 면적만 해도 4만여 평방에 달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이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청신한 생태환경 조건과 정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개건된 해안공원은 바닷가의 풍치와 어울리게 아름답게 꾸려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와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경치 좋은 동해 바닷가의 일도선 해수욕장들, 문화휴식 장소들과 함께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포시에서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년 기간에만도 선인단 야영소 대보수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대상에 대한 개건 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시에서는 남포역 주변의 거리를 보다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도로 포장 등을 적극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역전 주변을 비롯해서 지난 시기 낡고 뒤떨어진 흔적들이 다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시대적 미가에 맞게 새롭게 일신시킬 목표를 세우고 6월 초부터 공사에 진입하였습니다. 13동의 다층 살림집 외벽 타일 공사를 한 달 안으로 결속했고 동시에 도로를 새로 포장함으로써 이 지구의 면모를 한층 일신시켰습니다. 시에서는 필요한 원리와 자재를 분만히 보장해서 도로 포장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항구문화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데 중심을 두고 도로 연선과 화단들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여러 가지 꽃돌기 나무들을 많이 심어 거리의 풍치를 돋구고 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경제 전반이 활기 있게 전진하고 우리 민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담보하는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운하무역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태양빛 발전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에 토대해서 경영 활동과 업무에 필요한 많은 전기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대한 우리 당 정책을 5분 12시로가 아니라 굶기 있게 철저히 관철해 나간다면 누구나 그 덕을 볼 수 있고 운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태양빛 발전 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 얻은 무역국에서는 수많은 태양빛 전지판들을 설치해 놓고 하루에 100 내지 150kW시, 1년에는 2만 내지 2만 5천 kW시의 전력을 생산해서 경영활동에 이용하면서도 남는 전기는 국가 전력망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평양 전자우려기구 공장에서는 공장 구내의 조명과 종업원들의 위생문화 사업에 필요한 도원물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무총사 지붕 위에 310W짜리 태양빛 전지판 70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량은 시간당 26kW입니다. 그래서 하루면 66kW, 한 달이면 2,000kW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공장에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는 한편 태양빛 전지판과 태양열 물 가열기를 설치해 놓은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성능을 계속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랑랑구역에서도 해비침 조건이 좋은 장소에 수백 킬로와트 능력의 계통병렬형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구역인민위원회 책임본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700kW시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많은 세대들에 대한 전력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나라에도 자기 단위에도 이익이 되는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할 때 나라의 귀중한 자원과 재원은 더 절약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4일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구 총국장은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의 발병을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천연두 비루스 감염증으로 5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서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70여만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버진 제도에서도 폭풍이 들이닥쳐 나무들이 넘어지고 여러 지역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최근 흐르바츠가에서 지속적인 열파로 바닷가 양식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7월에 이 나라에서는 기온이 40도씨로 오르는 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양식장들에서는 바닷물이 급격히 더워져 90%에 달하는 섭조개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섭조개는 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물 온도가 3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3일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파로에서 종자 섭조개 생산량까지 대폭 감소됐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남극 대륙에 있는 큰 오름산이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명 A23A라고 하는 이 오름산은 면적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오름산은 웨델해에서 밀려나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매일 약 15도씩 계속 회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오름산의 이동이 빙하 녹음을 가속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이
화성 표면이 앞으로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비행선이 화성에서 탐지한 1300여 차례의 지진 자료를 분석한 데 기초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화성의 내부에 지구처럼 바다를 형성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물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은 화성 표면으로부터 깊이 7 내지 12마일 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는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이 지구와 매우 유사했으며 생명 존재에 필수 요소들이 있었다는 성전의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부여해주는 것과 함께 화성의 기원을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지 어물에 의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생물 수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는 분해되자면 보통 수백 년이 걸리지만 생물 수지는 자연계에서 인차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녹말을 이용해서 생물 수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강냉이를 비롯한 나달 속의 녹말을 알코올 속에서 처리해서 특수한 중합체를 만든 다음 이것으로 생물 수지 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생물 수지는 그 질이 좋을 뿐 아니라 100% 재생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매우 유연한 새형의 전지를 제작했습니다. 히드로겔로 제작한 이 전지는 매우 유연해서 임의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전지 조각들을 쉽게 연결하거나 떼내서 전지의 크기와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히드로겔 전지는 의약 부문에서 이식 수술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볍고 유연한 회로를 요구하는 장치들에도 널리 이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북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였고 자강도를 위주로 내륙의 여러 지역과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여독에선 1시간 동안에 4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 동해안,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서 몹시 무더웠는데 특히 여독과 신평, 영문, 토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선 35도 이상의 심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조건을 보면은 20일부터 25일까지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 또는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일부터 22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서해안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 산발적으로 한때 비가 내리고 특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소낙비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5 내지 40mm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어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우능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송천과 신평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5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모레까지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송시, 평안남도,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심한 무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산해원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밤 한때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요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